아,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강한무석입니다. 승무패 영상이고요. 자, 지난 회차에 제가 예상한 대로 2월이 됐습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회차고, 사실 소액을 하고 찍으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변을 좀 많이 잡아보려고 했던 회차예요. 왜냐면 A매치 직후이기도 하고, 또 상당히 매치업 자체도 변수가 많은 매치업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다만 어쨌든 그래도 비아레알 정도 말고는 이변 난 경기들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잡아드린 것 같아요. 마지막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도 그래도 여운 정도는 남겨드렸었고, 사실 1에서 맞추기가 이거 2월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게, 저도 사실 뭐 복식이 있었으면 비아레알 무패로 찍고 뭐 레알도 승무로 찍고 뭐 이랬을 건데, 뭐 돈이 뭐 땅 파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복식 하나 하면 2배 뛰고 막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경기를 다 복식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선택한다면은 심지어 복식을 많이 가면은, 예를 들면 뭐 비아레알 레알 마드리드 두 개만 봐도 둘 다 복식을 넣기는 되게 힘들어요. 밑에 있는 경기들도 뭐 본머스 브렌트포드, 뭐 크펠 첼시, 뭐 풀럼 경기 마찬가지고, 풀럼 뭐 이거 뉴캐슬 제가 단통적으로도 봐드렸고, 요거 소튼 경기도 어쨌든 무패 사이드로 봐야 됐고, 헤타페는 제가 그래도 이거 65% 말 안 된다, 그래도 바야돌리 쪽을 조금 더 퍼센테이지에 대한 메리트나 이런 것 쪽으로 봐드렸었는데, 무를 중심으로 찍어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이것도 여기 터지고, 웨스트햄 그래도 제가 잡아드렸고, 세비아이티도 그래도 AT 사이드로 봤고, 에스파녀 발렌시아 무, 베티스 같은 경우도 이거 베티스 승 없다 62.6% 떨궈줬고, 상당히 그래도 잘 봤어요. 잘 봤는데 이런 날은 솔직히 진짜 잘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2월이 나온 거고, 어쨌든 2월이 났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지난번에 뭐 고액으로 갔으면 솔직히 제 거 보고 가셨으면은 한 3등은 진짜 좀 잘 찍었으면 뭐 가능할 수도 있었겠고, 4등 정도는 좀 노려볼 만한 분석을 제가 했다고는 일단 생각해요. 다 잡아드리긴 했는데 솔직히 다 맞추기 힘들잖아요. 제가 뭐 단통으로 전체적으로 잡은 것도 아니고 복식을 좀 많이 썼어야 되는 상황에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요번에 또 어쨌든 2월이 된 회차니까 또 챔피언스 리그다 보니까 단통으로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찍을 수 있는 선택지가 제 생각엔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여전히 A매치 이후에 계속되는 일정이고, 추가로 계속해서 3, 4일 간격이 월드컵 직전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월드컵이라는 변수, 당장에 내가 한 달 뒤에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는 대회가 열리는데, 한두 경기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선수들이 몸을 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변수가 너무 크다. 어쨌든 제 승부패 분석은 이제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분석 영상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한 정답을 드리는 경기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잡아드릴 거는 잡아드립니다만, 이 승무패라는 게 사실 한 끗 차이로 1등이 2등이 결정이 돼요. 프로토면 모르겠는데 승무패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사실 배제하고 싶지 않고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열려져 있는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도움을 드릴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확실한 것들은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죠. 뉴캐슬이 안 진다, 이거 웨스트햄 승 가야 된다, 또 베티스 이거 베티스 승 없다, 상당히 잘 잡아드리긴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으나, 전체적으로 좀 애매한 사이즈들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는 방향 쪽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런 정보를 첫 번째 영상을 안 봤으면 모르니까 제 분석은 승부패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경기, 마르세유 대 스포르팅, 14경기 이렇게 쭉 가볼 텐데, 일단은 마르세유가 상당히 좀 불리한 입장에 벌써부터 처해 있죠. 토트넘과의 경기 패배했고, 프랑크푸르트와의 홈 경기에서도 패배하면서 벌써 2패를 안게 됐고요. 스포르팅이 이제 2승으로 상당히 치고 나간 상황인데, 이 경기는 일단은 제 생각에는 마르세유 승무 사이드가 저는 조금 더 땡깁니다. 승무 내지 과감하게 승.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경기는 사실 스포팅이 지금 최약체로 평가받던 상황에서 지금 2승이나 거두면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왔긴 합니다만, 스포르팅이 퍼센테이지가 더 높은 거는 제 생각에는 요거는 이미 단물 다 빠졌다.
물 거였으면 지난번에 물었어야 되고요. 전력적으로 분명히 마르세유가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현재 스포르팅이 더군다나 수비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 코르테스 같은 이제 주장이자 센터백 자리에 있는 선수도 부상으로 못 나오고, 또 맨시티에서 임대인가 영입인가 데려왔던 이 사이드 쪽에 포로, 또 다른 수비수인 이제 네투, 이런 수비 쪽의 부상자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마르세유는 지난 리그 경기에서 이제 로테이션을 좀 가동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미드필더 쪽이나 뭐 최전방, 뭐 혹시 측면 쪽 자원들 해가지고, 왜냐면 마르세유가 여기서 만약에 무라도 캔다? 그거는 탈락이에요.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일단 뭐 남은 경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거부터 잡고 생각을 해야 된다. 더군다나 마르세유도 지금 2패를 안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포기할 상황도 아닌 게 남은 팀들이 해볼만 해요. 그냥 토트넘이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 팀들은 마르세유가 분명히 이변 내지 아니면 정배로서 그걸 받고 가져갈 수 있는 팀들과의 남은 경기가 있고, 스포르팅과의 어쨌든 두 번의 매치가 남은 상황에서 스포르팅이 예를 들어 두 번 다 잡을 수도 있는 전력의 마르세유가, 그래서 요 경기를 지난 리그 경기 로테이션 돌린 걸로 봤을 때 마르세유가 이거 반드시 잡으려고 달려들 가능성이 조금 높다. 여러분 감안했을 때 제 생각에는 스포르팅 승의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39%는 조금, 아무리 스포르팅이 최근 두 경기에서 좀 변수를 많이 만들어냈다 한들 조금 무리가 있는 선택지가 아닌가 싶고요. 더군다나 핵심 수비수 둘이 빠지는 상황, 마르세유는 로테이션 돌렸고 요거는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뭐 승무도 기본적으로 사이드라고 봅니다만 과감하게 승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32.7이면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사이즈 정도의 32.7이면 제 생각에 나쁘진 않아서, 물론 조금 쫄리신다면 복식을 써야겠고, 아니면 저는 마르세유 사이드가 조금 더 당기는 그런 경기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두 번째, 리버풀 대 레인저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든 접근하기가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터지면 그냥 다시 한번 2월이라고 보시면 이거 터져도 2월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밑에 경기들의 결과에 따라서. 다만 제 생각 이거 터지면 2월이에요. 제가 보는 사이즈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리버풀이 최근에 뭐 안 좋은 거 뭐 있는데, 레인저스가 원정 포지션에서 지금 안필드 원정, 더군다나 리버풀이 지난 나폴리전에도 한번 졌었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이 조가 만만치가 않아요. 리버풀이 아약스 나폴리랑 같은 조잖아요. 이거 홈에서 못 이기면 진짜 리버풀도 힘들게 갈 수가 있는 상황에서 레인저스라는 지금 부상자도 레인저스 상당히 많고요. 여러 부분 감안했을 때, 특히나 레인저스 나폴리 아약스 원정에서 또 맥없이 무너졌던 그런 모습들 봤을 때 무난한 리버풀의 승리, 이거 뭐 핸디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프로토처럼 이렇게 찍으면 될 것 같다. 세 번째, 이 경기부터가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매치로 들어가는데, 아약스 대 나폴리 상당히 어렵죠. 아약스 같은 경우 1승 1패, 나폴리 같은 경우가 2승, 리버풀을 잡아냈고 레인저스를 잡아내면서 또 좀 치고 올라간 나폴리의 지금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역시나 퍼센테이지답게 그래도 딱 이 경기는 진짜 나올 확률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저도 나폴리가 지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48%는 조금 많이 몰린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약스 같은 경우는 지난 주중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한 조금 가동했어요. 한 1.4군, 5군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나왔었고, 나폴리 같은 경우 그래도 주전 자원들을 어느 정도 투입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나폴리 입장에서 사실 아약스 원정이 되게 까다롭고, 이게 프로토 기준에서는 아약스가 정배예요. 그리고 2점대 초반에 생각보다도 나폴리 상대로 낮은 정배를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은 이거 단통으로는 못 찍는 경기예요. 제 생각에 단통으로는 못 찍는 경기고, 이걸 나폴리 사이드로 저도 일단은 보는 입장에서 무패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나폴리가 주전 라인업을 좀 많이 가동했던 점도 있고, 뭐 로사노라든가 미드필더 쪽에 덴무라든가 여러 조금 그래도 백업 미드필더 내지 전방에서의 백업 자원들이 많이 또 부상에 또 처해 있는 상황이 있어요. 미드필더 쪽에 백업 자원들, 또 전방에 기본적으로 오시멘이 빠진 상황에서 뭐 라스파도르 이런 애들이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오늘 경기 또 시메오네 같은 애들이 또 로테이션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스쿼드를 감안했을 때 나폴리 단통으로 찍기에는 제가 볼 땐 무리가 있다. 이 경기는 반드시 복식을 써야 되는 경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저는 무승부를 기점으로 복식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끌리는 쪽은 당연히 나폴리 무패 쪽이 조금 끌리고,
나 진짜 독식 노려야겠다 하면 뭐 이렇게 찍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 무패 사이드 쪽으로 봅니다. 네 번째, 포르투 대 레버쿠젠. 이거는 제 생각에 승무패 구간이에요. 이거 전혀 예측이 안 되고요. 이거를 뭐 어떻게 보시는 분들은 사실 레버쿠젠의 리그에서의 페이스, 포르투의 챔스에서의 홈 강세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게 아마 포르투 쪽으로 몰린 것 같은데, 이거 제 생각에 이거는 3마킹, 이건 솔직히 2마킹도 불안해요. 저는 이거 포르투 승무 저는 불안합니다. 진짜로. 레버쿠젠 승 뜰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도 찍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렇게도 찍기도 그래요. 이거는 투마킹으로 뭐 하나로 맞추면 대박인 거고, 뭐 투마킹으로 맞춰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만약에 승무패 찍으면 이거 3마킹 박을 것 같아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렇게 리그에서 레버쿠젠처럼 똥 싸는 팀들이 있잖아요. 귀신같이 유럽 대항전에서는 성적이 괜찮은 경우들이 유럽 여러 팀들에서 꽤나 흔하게 발견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레버쿠젠이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생각보다 경기 내용적인 부분도 좋았었고, 이런 거 봤을 때 의외로 레버쿠젠이 지금 리그에서 똥은 싸고 있지만 이 조별 예선에서만큼은 그렇게 리그에서의 페이스처럼 바닥을 칠 거라고 예상하기에는 쉽지 않다. 의외로 리그에서 똥은 싸지만 컵대회에서는 귀신같이 잘하는 팀들이 뭐 유럽뿐만 아니라 K리그, J리그에서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레버쿠젠이 요거 포르투전만 산을 넘는다면은 챔피언스리그 16강에 꽤나 가까워져요. 왜냐면 포르투를 일단 떨궈내는 또 상황이 있을 수 있겠고, 부리에라는 그래도 솔직히 지금까지 이변을 내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약체인 거는 분명하잖아요. 레버쿠젠이 또 부리에와의 홈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두 팀의 맞대결에서 레버쿠젠이 다음 경기는 잡을 수 있는 가능성, 그렇게 된다면 레버쿠젠이 그래도 9점 이상을 획득한다는 건데, 불의의 이제 중반 이후로 끝발이 떨어질 거를 생각한다면은 요거 레버쿠젠이 만약에 잡아내거나 무정도만 캐도 충분히 이제 16강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는 상황에서 이거 장난칠 사이즈가 아니다. 더군다나 포르투의 최근에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집중력이나 경기력 이런 걸 봤을 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AT 마드리드전에서도 솔직히 무 캤어야 되거든요. PK 얻었으면 무를 캤어야 되는데 결국 마지막 집중력에서 흐트러졌던 포르투고, 불의의전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됐어요. 포르투는 불의의를 홈에서. 그거 외에는 이제 16강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현재 포르투는 16강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동기부여적인 부분, 이제 우리 좀 힘들어졌구나 라는 부분들과, 어쨌든 이번 시즌의 챔스에서는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3마킹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아무리 레버쿠젠 리그에서 안 좋다는데 그거를 평가로 토대로 포르투를 찍었다가 된통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해서요. 그래도 포르투 쪽에 뭐 결장자나 이런 부분은 조금 낫긴 해요. 지난 경기에 빠져있던 뭐 공격 쪽의 핵심인 타레미 같은 선수들이 일단은 복귀를 했고, 레버쿠젠은 아직도 이제 핵심인 플로리안 비르츠나 미드필더 쪽에 여러 선수들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 전방에서 뭐 쉬크나 여러 선수들의 득점력도 리그에서는 전혀 터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챔스에서는 이 경기는 저는 어디로 튀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의외로 솔직히 14경기가 다 정석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이걸 분석적으로 보면은 스포르트 승무 사이드로 봐야 되는데, 분명히 14경기 중에 한두 경기 중에 틱틱 튄단 말이에요. 분석 외에. 제 생각에 요 경기가 분석 외에 좀 튈 수 있는 여러 사이즈로 그런 가능성까지 감안했을 때 진짜 과감하게 뭐 복식으로 찍는다면 이렇게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복식 찍으면 무패 갈 것 같아요. 분석으로는 승무인데 승무패 상으로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찍을 것 같아요. 물론 프로토는 패스고 승무패니까 어쨌든 가야 되니까 과감하게 그냥 분석과 약간은 조금 살짝 반대 느낌으로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간다면은 섹마킹 라고 보고요. 다섯 번째는 클럽 브리에 대 이제 AT 마드리드고요. 이 경기가 이제 그래도 좀 스포르팅과 마찬가지로 변수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클럽 브리에 2승으로 이제 치고 나갔죠. 이런 이제 사이즈의 팀과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일단 클럽 브리에 쪽에 핵심 자원이 빠집니다. 뭐 덴마크 국대에서도 상당히 좋고 뭐 이런 사이즈의 스코폴센이 지금 브리에서 부상으로 오른쪽 측면 공격수거든요. 빠져있는 상황에서 브리에는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역습, 수비를 단단하게 하고 이제 역습, 상대가 이제 좀 올라왔을 때 약해진 수비를 노리면서 포르투전이나 뭐 레버쿠젠전 이렇게 가져갔었는데, 공격에서의 가장 중요한 선수가 지금 나가리가 됐어요. AT 마드리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진득하게 비벼가지고 보통 사이즈를 가져가는 팀이고,
역시나 공격 쪽에 마테우스 쿠냐까지 지금 복귀해서 가세한 상황에서 여러 선수들이 지금 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두렵다. 저는 요거는 의외로 AT 마드리드가 충분히 잡아줄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거를 저는 AT가 질 거라고는 일단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불예 쪽으로 배팅은 조금 그래도 조심하는 편이 좋아 보이고, AT 마드리드 단통으로 찍거나 나 그래도 불의에 요즘 변수가 있지 않냐, 좀 무섭다 하시면은 역시나 이렇게 복식 무패 정도로 접근하는 게 제가 볼 땐 조금 그 나은 선택지가 아닌가. 불의에 스코폴센이 빠진 게 너무나 크다. 그리고 보통 초반에 이렇게 약팀이 보통 달렸다 치면은 중반부터는 조금 무너지는 형국을 보통 많이 보여줘요. AT가 지금 페이스 자체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가져가는 그림이 조금 더 보입니다. 여섯 번째 인터밀란 대 바르셀로나. 경기는 제 생각엔 바르사 단통으로 일단은 가야 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팀의 문제는 둘 다 지금 두 팀 다 문제점을 일단은 가지고 있어요.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뭐 루카쿠가 빠진 부분도 분명 아쉬울 수 있겠지만 3선 자원이 이제 브로조비치가 일단 아웃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밀란이 심장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펌핑, 심장이 피를 여러 곳으로 흘려 보내잖아요. 빌드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3선의 이제 브로조비치는 인터밀란 경기에서 부상이 아니고야 로테이션도 안 돌려요. 얘는 워낙 중요해가지고 그냥 코어 중에 코어, 가장 중요한 선수가 브로조비치거든요. 얘는 로테이션도 거의 안 돌려요. 경기 중에서 자기가 체력 관리를 하지 로테이션도 안 돌리는데 지금 부상으로 어쨌든 빠져있고, 바르셀로나 같은 게 이제 쿤데나 아라우어 같이 좀 스피드, 역시나 라인을 많이 올리는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 특성상 이런 빠른 선수들이 그래도 특히나 수비력도 둘 다 지금 라리가 최고의 수비수잖아요. 이 두 선수 모두 빠져있는 상황에서 수비 쪽에 문제가 조금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피케라든가 에릭 가르시아 뛸만한 선수들은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인터밀란은 어쨌든 빠른 공격은 사실 인터밀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쿤데라든가 아라오가 중요한 이유는 속도, 라인이 올려가 있는 상황에서 뒷공간에 대한 노출이라는 부분인데, 인터밀란은 뭐 라우타로 정도는 그래도 속도가 조금 있습니다만 제코나 이런 애들은 조금 떨어져요, 스피드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엄청나게 큰 문제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 생각엔 바르셀로나의 이 센터백에 빠진 문제보다도 인터밀란이 이 빌드업에 있어서 핵심이 빠진 게 더 커 보인다. 생각 외로 바르셀로나가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는 경기 67.4% 정도면은 그렇게 몰리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르사 사이드로 봅니다. 일곱 번째 프랑크푸르트 대 토트넘. 상당히 또 타이트한 이런 또 매치가 일단은 성사가 됐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가 지난 경기에 또 스포르팅 원정에서 1대0으로 일격을 맞았었죠. 상당히 아쉬웠던 경기였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홈에서 마르세유를 잡았습니다만 원정에서 스포르팅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1승 1패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뭐 프랑크푸르트도 마찬가지예요. 마르세유 원정에서 잡았습니다만 스포르팅과의 홈경기, 이조는 진짜 좀 개판이긴 하네요. 개판인데, 마르세유 스포르팅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토트넘인데, 제 생각에 요조는 제 약간 촉과 약간 이 팀들 이렇게 사이즈로 봤을 때 진짜 마지막 경기까지 1위 팀은 몰라도 2위 팀은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르세유 사이드를 보는 거고, 따라간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면은 네 팀 다 가능성이 지금 스포르팅 2승 치고 나간 상황에서 있는 상황이어서, 이 경기는 저는 일단 현재 두 팀의 로테이션 상황을 봤을 때 프랑크푸르트는 상대가 일단 유니온 베를린과의 홈 경기였는데 주전 라인업을 그래도 좀 많이 가동을 했어요. 토트넘 같은 경우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가 있었기 때문에 풀 라인업을 가동을 했고요. 둘 다 주전 라인업은 어느 정도 사용한 상황입니다만, 오늘 경기에 대한 집중력 자체는 그래도 프랑크푸르트가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연속된 홈 경기, 토트넘 지난 경기 치열한 아스날과의 경기 매치업이 있었고, 다음 경기가 또 토트넘의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가 있어요. 요즘 브라이튼 무서운 거 아시죠, 여러분들? 요즘뿐만이 아니라 계속 무서운데, 이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지금 요 경기는 제 생각에 실리적인 선택을 좀 가져가려고 일단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요. 수비해서 일단 지켜놓고 철퇴로 이기자. 그러면서 체력적인 안배도 나름대로 하면서 다음 경기를 대비하자로 갈 수 있고요.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경기 보움과의 경기가 있거든요. 상당히 약체예요. 보움 같은 경우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이번 시즌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특히나 수비적으로
참 프랑크가 원정일 겁니다 이거. 그런 상황에서 오늘 경기에 조금 더 주전 선수들을 많이 투입하고 연짝의 경기일지라도 다음 경기 보험 전에 이거 로테이션 돌리더라도 승산이 꽤나 높은 사이즈에서 요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토트넘이 55.3% 좀 몰려있는 가운데 프랑크 쪽으로 승무 정도로 베팅하면은 그래도 이 퍼센테이지에 대한 이득 정도는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사실 뭐 토트넘이 이길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는데요. 55.3에 대한 메리트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제 생각에 요거는 토트넘이 한 40%대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이런 느낌? 이게 한 20% 후반대 이 정도 퍼센테이지가 제 생각에는 이 경기에 좀 합당한 퍼센테이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쨌든 토트넘 쪽으로 조금 쏠려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오히려 프랑크 쪽으로 승무 쪽으로 찌르는 게 배팅상으로 조금 이득이 있다 라고 봅니다. 8번째 경기 잘츠부르크 대 디나모 자그레브. 이 경기도 어떻게 보면 애매한 팀들끼리 만나가지고 지금 좀 타이트한 매치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요거는 제 생각에는 선택지는 단통 아니면은 승무 이거밖에 없어요. 디나모가 지금 전력으로 사실 잘츠부르크 원정에서 잡을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디나모 자체가 사실 내려앉는 수비에 있어서 무승부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공격 쪽에서 사실 디나모가 잘츠부르크 상대로 많은 득점을 가져갈 가능성은 좀 떨어지거든요. 오리시치 하나밖에 믿을 놈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잘츠부르크는 현재 셰슈코라는 또 홀란드와 이제 좀 같이 이게 뭐 황희찬과 이렇게 콤비네이션을 이뤘었던 셰슈코가 지금 엄청난 퍼포먼스를 국대 경기에서도 슬로베니아였나? 거의 뭐 매 경기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고 상당히 좋은 공격 쪽에서 폼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주도권은 잘츠 쪽에 있거든요. 이 경기가 잘츠부르크의 주도권이 기본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내려앉을 텐데 공격진의 폼이 너무 좋아요. 최소 한 골, 많이 넣는다면 2골, 3골까지도 보이는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터지면 1대1 무승부 정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원정의 역배 가능성은 제가 볼 땐 많이 떨어진다. 승부 아니면 승인데 저는 그래도 최근에 셰시코의 폼을 좀 본다면은 그리고 어쨌든 잘츠부르크도 3위 자리 왜냐면 요 조가 이제 첼시 AC 밀란과의 이제 조거든요. 아무래도 1, 2위를 이 두 팀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3위 자리 요 두 팀 간의 이제 맞대결이란 말이에요. 결국 두 팀 간의 맞대결에서 또 갈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이제 현재는 잘츠부르크가 2무, 디나모는 이제 첼시를 홈에서 잡아내면서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잘츠가 조금 더 웃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아 보인다. 60% 정도 몰렸지만 어쩔 수 없이 잘츠를 찍거나 난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뭐 승무 쪽으로 찍거나 이런 쪽으로 배팅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9번째 라이프치히 대 셀틱인데 이 경기도 사실 뭐 전체적인 흐름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땐 라이프치히가 로제 감독으로 변화 이후에 조금 더 유리한 흐름인 거는 분명해요. 다만 이게 챔피언스리그 분석을 할 때는요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게 바로 분데스리가 팀들이에요. 챔스에서 분데스 팀들이 항상 일을 내거든요. 프로토로 따지면 이제 마인이 유력했던 경기에서 이제 부러뜨린다던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역배를 분데스 팀이 만들어낸다던가 이런 상황이 매년 맨날 근데 신기한 게 분데스 쪽에서 이게 많이 일어나요. 지난번에도 사실 이게 프랑크푸르트가 마르세유 원정에서 또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매치도 있었고 라이프치히가 공교롭게도 이제 샤흐타르한테 홈에서 4대1로 깨졌고 레버쿠젠이 레버쿠젠이 클럽 브리에한테는 원정에서 패배를 했습니다만 에이티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는 홈에서 또 승리를 따냈었고 이런 부분들 항상 이제 좀 분데스리가 팀들은 복식을 좀 유념해 두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 생각에 아무리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지금 로제 감독 시스템에서 셀틱과의 경기에서는 전술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해요. 기존의 라이프치히였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로제 감독은 약간 수비 후에 역습 형태가 조금 더 좋은 상황에서 셀틱이 공격적인 컬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프치히가 좀 유리한 상황에서 셀틱이 잡을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다득점으로 가면서 무승부가 나오거나 혹은 이제 라이프치히가 승리를 거두는 가능성인데 어쨌든 변수적인 측면을 접근한다면은 요것도 이제 복식을 쓰는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퍼센테이지가 몰린 것들이 다 뭐 무난하게 들어온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오늘 리버풀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변수 쪽으로 접근하기 힘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좀 60%대 내지 70%대 경기에서는 이 경기가 무승부로 혹시나 터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경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서 이건 일단 그래도 복식을 여기서 좀 아깝긴 합니다만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라면 일단 역시 여기는 복식으로 가겠어요. 분데스팀이기 때문에 두 번 진다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이거 했으면 일단 이 경기는 들어왔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보고요. 10번째 첼시 대 AC 밀란. 이 경기가 일단은 퍼센테이지 상으로 그래도 좀 박빙의 나름의 매치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요. 왜냐면 첼시가 최근에 그레엄 포터 감독 체제에서 약간 좀 불안한, 그렇게까지 시원하지 못한, 정정할게요. 그렇게까지 시원하지 못한 내용과 경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상대가 어쨌든 AC 밀란이라는 강호기 때문에 좀 첼시 분위기 안 좋은데 이거 단통으로 이렇게 할까? 좀 첼시 안 좋아, 이거 밀란이 잡아, 이렇게 생각하거나,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경기를 좀 단통으로 찍기에는 어느 한쪽도 불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이 경기 역시도 복식으로 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1등을 하려면요, 요런 사이즈, 요런 퍼센테이지의 매치업에서 조금 과감한 승부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과감하게 단통으로 맞춰버리는 그런 승부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제가 봐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 요거는 첼시가 잡는 그림 쪽이 저는 정도 보이거든요. 첼시가 지금 1무 1패로 상당히 지금 이 현재 조에서 어디야, 잘츠부르크 디나모 자그레 조에서 꼴찌예요. 꼴찌. 첼시가 4위거든요. 반드시 이 경기를 그래도 승리를 가져가야지 좀 16강 진출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유력해지는 상황이고, 요거 첼시가 원정에서 밀란을 못 이긴다 하면 밀란 원정에서 또 못 이긴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 물을 캔다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솔직히 16강 가능성이 많이 힘들어져요.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러면 9점이네. 이러면 좀 가능성이 물론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만 쉽진 않잖아. 2승 3무 1패로 지금 2위 자리도 빡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 요거는 첼시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의 일정적인 부분을 좀 생각했을 때도 두 팀 다 직전 경기에 있어서는 주전 라인업들은 그래도 좀 투입을 했어요. 1군들. 그런 상황에서 첼시는 울버햄튼과의 매치업이 이루어져 있고요. 울버햄튼 같은 경우 제가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가 있었잖아요. 20패. 마침 또 있었네. 그때 설명드렸듯이 현재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첼시는 이 경기에 비교적 집중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AC 밀란은 다음 경기 유벤투스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 하고 주말에 유벤투스전이라서 전혀 이 경기에 신경 쓰기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현재 AC 밀란 상황에서도 설사 이 경기를 패배 내준다 할지라도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리그 내에서 이 경기에 신경을 쓰고 남은 일정에서, 왜냐면 잘츠부르크와의도 홈 경기가 남아있고 디나모 자그레브는 직접 맞대결을 통해서 확실한 AC 밀란의 우위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은 이제 첼시와의 홈 경기 때 지지 않는 사이즈를 보여주고 잘츠 잡고 디나모 잡고 요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요. 그러니까 AC 밀란 입장에서도 야, 이거 어떻게든 비벼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대신 우리가 일정에서는 유리하다. 왜냐면 뒤로 가면 AC 밀란이 이 경기 다음은 유벤투스랑 붙지만 다음 이제 뭐 잘츠부르크와의 맞대결 사이즈나 아니면 디나모 자그레브와 또 맞대결, 이때 타이밍에는, 혹은 그 이후 첼시와의 홈 경기, 이때 타이밍에는 리그에서 일정은 분명히 여유가 있어요. 몬차라든가 뭐 그런 약팀과의 매치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10월 말 중순 내지 말에 계속 이어지거든요. 말이죠. 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거는 일정면이나 여러가지 두 팀의 상황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좀 과감하게 간다면은 첼시 승 쪽으로 저는 일단은 보고 싶고요. 뭐 여차저차 그레이엄 포터 감독 첼시 감독 교체 불안하다, 첼시 경기력도 그렇고 조금 뭔가 아쉽다 하시면 역시나 복식을 그래도 쓰는 게 안전한 거는 분명합니다. 복식에서 당연하게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과감하게 한번 택해보자 라는 주의고, 여러분들 어쨌든 선택입니다. 11번째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샤흐타르. 이런 경기도 사실 제가 지난 승무패 때 레알이 14번 경기였잖아요. 오사수나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저는 복식을 쓸 수 있었으면 이 경기는 무조건 복식을 갔을 거예요. 다만 이제 복식에 대한 선택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능성만 좀 그래도 제시해드리고 열린 결말로 이제 좀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지난번에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참고로 프로토에서는 전 3.5 언더만 봤습니다. 오사수나의 공격 쪽이 빠져있고, 레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쉽게 못 들어갈 것이다. 부상에 대한 이슈나 벤제마 PK 놓친 것도 있었지만요. 어쨌든 경기 내용적으로 레알이 그게 쉽지 않았던 거 했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레알 쪽으로 찍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샤흐타르가 지금 생각보다 이변을 조금 내면서 치고 올라와 있는, 레알이 지금 6점, 샤흐타르가 4점인데 요 경기를 레알이 잡는다면 분명히 확실하게, 왜냐면 이게 샤흐타르가 고맙게도 같은 조에 있는 라이프치히와 셀틱을 일단 한 번씩, 셀틱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라이프치히를 홈에서 원정에서 잡아줬기 때문에 레알 입장에서는 이 경기 다음에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이렇게 되거든요. 샤흐타르랑 레알 공교롭게도 바로 또 맞대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경기 전이었나? 샤흐타르 레알 이거 다음이 엘클라시코요. 엘클. 이 경기를 레알이 만약에 못 이거 솔직히 근데 89%인데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할 건 없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한번 일을 냈으니까 그래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경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경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승점 차이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 사이즈 주전들을 어느 정도 그래도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엘클이잖아요. 반면에 요거를 잡고 가면은요, 레알은 3연승으로 이렇게 되고, 여기서 비교도 10점에 다음에 뭐 셀틱이나 라이프치히, 셀틱은 심지어 레알 홈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잡음으로써 앞으로 일정에서 레알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볼 때 레알이 챔스에서 종종 사고를 홈에서 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의심하지 말고 그냥 찍자. 89%. 지난번에 오사 사고 친 건 알겠는데 그냥 찍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로테이션을 돌린다 하더라도 현재 샤흐타르가 전력이 많이 떨어지는 팀이고, 이거 터지면 뭐 다시 2월 준다고 생각하고 레알 쪽으로 찍는 게 맞아 보인다. 세비야 대 도르트문트. 이 경기 같은 경우 이제 뭐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복식을 쓴다면은 세비야 대 도르트문트는 그렇게 어려운 경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요 세비야랑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저기 어디야, 코펜하겐가? 하나 어디였지? 맨시티와의 이제 같은 조에 편성이 돼 있잖아요. 맨시티가 당연히 뭐 조 1위를 가져갈 거고, 이제 조 3위 싸움에 들어간 상황에서 아무래도 코펜하겐이 전력적으로 좀 처져 있는 부분이 있고 떨어져 나간다고 칠게요. 세비야 대 도르트문트 2위 싸움이에요. 2위 싸움. 누가 3위로 갈 거냐? 여러분들이 현 전력에서 누가 2위가 되고 누가 3위가 될 거라고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둘 다 리그에서 안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근데 도르트문트가 2위 자리에 조금 더 나은 포지션에 있다고 일단은 생각을 해요. 현재 세비야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도르트문트도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도르트문트 야구위 정도로 보는 입장에서 그러면은 보통 이런 경기에서 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선택을 가져간다면 무패 정도 찍으면 솔직히 그래도 조금은 안전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단통으로 접근한다 하면은 현재 도르트문트도 부상자가 상당히 많아요. 세비야도 전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도르트문트도 지금 부상자들이 좀 많은 상황에서 저는 요거 찍는다면은 단통무, 그러니까 복식을 쓴다면은 가장 좋겠지만 빼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이건 단통으로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요거 비기고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승부를 봐도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쨌든 특히나 뭐 세비야는 직전 코펜하겐과의 원정 경기에서 또 무승부를 기록한 부분도 있고, 도르트문트가 그리고 일정 면에서도 확실히 나은 게 뒤쪽에 맨시티랑 만나요. 뒤쪽에. 그러니까 맨시티 입장에서는 도르트문트와의 다음 맞대결, 도르트문트 홈이잖아요. 그때 가면은 이때 맞대결쯤에 맨시티는 이미 확정을 지어놓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4전 전승의 5번째 매치가 이제 도르트문트 대 맨시티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도르트문트 원정에 힘쓸 필요가 없거든요. 무만캐도 나쁘지 않고, 뭐 저도 솔직히 뭐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도르트문트가 어쨌든 1점이라도 획득할 가능성이 좀 높단 말이에요. 그 전에 세비야는 두들겨 맞을 거고,
왜냐면 맨시티 홈이기 때문에 언제 만나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도르트문트 확실히 우위 속에 있는 상황에서 세비야도 본인들이 알고 있을 것 같다. 세비야 승 쪽은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고 무패인 사이즈긴 합니다만 돌문도 현재 부상자들이나 여러 경기력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이좋게 좀 비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하이파는 상당히 공격적인 팀이고 유벤투스와의 맞대결인데 저는 이 경기도 솔직히 단통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오늘 완전히 몰린 경기가 이렇게 3개 있거든요. 가장 변수가 있는 건 분명히 리버풀이긴 해요. 퍼센테이지도 제일 낮긴 하잖아. 80% 후반대 90%대 경기 중에서는 그렇긴 한데 이거 못 이기면 유벤투스는 탈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유벤투스가 사실 벤피카한테 원정 홈에서 지면서 지난번에 이제 이 매치업에서 벤피카가 이겼잖아요. 이러면 솔직히 조금은 어려워지긴 했어요. 왜냐면 벤피카 원정에서 승리를 좀 따내야 되거나 그런 그림을 가야 되니까 어려워지긴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가장 좋은 건 여기도 복식을 투자하는 게 가장 그래도 변수로 잡기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직전 볼로냐전의 분위기를 유벤투스가 좀 바꾼 것도 있고 하이파 같은 경우가 전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유벤투스 원정에서 승점을 따기에는 제 생각에는 쉽지는 않다. 홈이면 하이파가 홈이었으면 저는 그래도 복식을 추천드렸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유벤투스가 홈인데다 이거 못 이기면은 진짜 큰일 나는 상황이라 이거는 뭐 진짜 나 독식 노려야겠다라는 분 아니면은 독식을 노리거나 아니면 나 진짜 소액으로 막 찍을 거야 라는 분들 아니면은 승만 가는 게 좀 정석적으로 찍는다면 승만 찍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조금 더 낫다고 일단은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진짜 뭐 독식을 노릴 거면 여길 복식을 가야 되는데 그럼 다른 것들에서 뭐 과감한 선택들이 뭐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거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선택일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가든가 뭐 과감하게 뭐 이렇게 찍든가 뭐 저는 제가 보는 과감하면 이런 사이즈긴 한데 어쨌든 요런 데도 복식을 써야 되는 구간이고 해서 이것까지 복식 쓰면은 이게 되나? 제가 대충 좀 사이즈를 제가 제 분석대로 한번 찍어 봤었는데 복식이 좀 타이트하긴 하거든요. 너무 많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딱 맞는 느낌에서 제가 복식을 썼을 때는 이거 딱 들어가네 이런 느낌의 복식 개수였어가지고 요거까지 솔직히 쓰기는 좀 벅차긴 해요. 벅차긴 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잘 판단해 보세요. 독식을 하려면은 독식을 노릴 거면 써야 되긴 할 것 같은데 뭐 그 유벤투스 저는 잡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유벤투스 승 찍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매치는 이거 못 이기면은 말도 안 되지. 네 번째 벤피카 대 PSG 저는 오히려 여기서 일단 써야 돼요. 이게 벤피카가 지금 압박의 강도나 또 공격적인 부분 공수 자체가 밸런스가 지금 상당히 좋아요. 유럽에서 제가 프로토 라방을 할 때도 이거 유럽 챔스로 넘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유로파 뭐 최종 예선 내지 3차 예선 당시에도 프로토 이제 분석 라방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벤피카 어디랑 붙든 간에 마인이든 오바든 그냥 승이 최소한 승이든 그냥 제발 좀 찍어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별 예선 단계가 아니었으니까 뭐 다른 비교적 약체 팀들하고 이제 경기였었거든요. 홈앤더 어웨이 시기에 그런 말씀까지 다이렉트로 드릴 정도로 지금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압박의 강도도 상당히 좋고요. 거의 유럽 팀들에 있어서도 압박의 강도 자체는 최정상급 강도예요. PPDA가 지금 뭐 6점대니까 거의 뭐 최고 수준의 압박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 자체도 여러 선수들이 지금 잘 조화를 이루면서 유벤투스 원정에서도 생각보다 압도적인 경기 물론 그때 유벤투스 미드필더진이 주전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런 경기를 보일 정도로 강한 상황에서 PSG예요. 확실히 로테이션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메시나 네이마르, 은바페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단통으로 절대 못 가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진짜 이걸 과감하게 선택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도 찍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무승부를 추구로 여러분들이 한쪽을 선택을 해보세요. 나는 그래도 팔이 반대는 못 가겠다면 무패로 찍는 게 맞고요. 야, 이거 지난번에 레알 홈에서 5-4도 못 이기는 거 봐라, 뭐 약간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파리가 최근에도 경기력이 솔직히 리그에서 그렇게 깔끔하지 못한 상황에서 로테이션 돌아가고 하면 이거 벤피카 원정에서 못 이긴다 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이게 만약에 벤피카가 이기면 순위가 바뀌면 벤피카가 1위가 돼요. 그런 변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 어쨌든 순위 싸움을 위해서도 이 경기에 있어서 버리는 카드는 파리가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정말 어려운 경기가 될 걸로 보인다. 벤피카가 압박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 파리의 공격 자원들이 상당히 강한 압박에 좀 강한 압박을 맞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변수 쪽으로 생각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경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파리를 찍는다면 복식을 무조건 써야 돼요. 어느 쪽이든. 이걸 뭐 어떻게 쓰느냐에 있어서는 뭐 선택일 수 있는데, 제 생각에 복식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경기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또 오늘 승무패 14경기에는 여기까지고요. 뭐 지난번에 사실 2월을 예측을 했었고, 뭐 전체적인 경기 결과 자체도 제가 예측했던 대로 거의 다 나왔어요. 비아레알도 저 내심 뭐 프로토에서도 비아레알 승을 안 봤습니다. 프로토 분석 때 승패라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아 쪽으로 사실 밑에가 복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봤던 거지만, 프로토에서는 비아레알 승 안 보고 언더만 찍어보자 우리가 갈 거면은 이렇게 봤던 만큼, 지난 경기 때도 분석이 상당히 이제 대부분의 레알도 마찬가지고 변수를 다 잡아냈던 만큼 이번에도 좀 잘 들어맞았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승무패는 14경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뭐 변수 다 잡았다고 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촉이 당연히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 거고, 승무패는 그런 한 끗 차이와 여러가지 싸움에서 1등이 결정이 납니다. 솔직히 지난번에 제 거 뜩 보고, 나는 이거 비아 그냥 한번 무 찍어볼래, 무 찍고 뭐 레알도 변수적으로 접근하고 쭉 찍었으면 솔직히 제 거 본 사람 중에 1등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 승무패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분석은 제가 순위권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깝게 분석을 했다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들의 촉과 제 분석들과 혹은 그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버무려서 좋은 선택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독자분들이나 그래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일종의 그래도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뭐 저희가 유튜브 라방을 이렇게 진행하면서는 뭐 표나 이런 것들을 후원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멤버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승무패는 그냥 제가 보너스를 이렇게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댓글도 좀 부탁드리고, 그래야 제가 조금 더 이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호응이 좋아야지 제가 이거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그냥 뭐 보고 좋아요도 안 누르고 나가고 댓글도 뭐 아무것도 안 달리면 제가 솔직히 열심히 하려고 해도,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지금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게 아무런 제 유튜브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면 저도 비중을 줄이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서비스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고 좋아해 주시거나 이렇게 댓글은 안 달지언정 좋아요라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저는 그거를 보고서 그래도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래도 조금 그런 것들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은 뭐 물론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할 거긴 한데, 그래도 제가 좀 더 동기부여적인 부분이나, 동기부여가 중요하잖아요, 축구에서. 저도 동기부여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정도는, 댓글은 안 남겨줘도 돼요. 좋아요라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승무패 14경기 여러분들의 촉을 믿으세요. 그리고 촉 좋은 놈이 1등입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승무패 때 다시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